지금 이게 마약 사건이 요즘에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아서 저희가 한번 쭉 정리를 오늘은 통으로 두 분 기자들 모시고 네. 쫙 해볼까 네. 하는데 먼저 조재현 기자. 네. 최근에 대치동 마약 사건 주범이 중국에서 잡혔죠. 네. 이 소식이 좀 이제 늦게 알려졌는데 이게 5월 24일에 잡혔어요. 사건 발생 약 한 달 만에 중국에서 그 지난번 대치동 마약 사건의 주범인 26살 한국인 남성이 잡혔습니다. 네. 이게 경찰이 처음에 이 사건 발생하고 나서 이제 중국에 주범이 있다 이 정보를 이제 입수를 하고 계속 중국 공안하고 긴밀하게 수사 협조를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뭐 실무 출장단도 파견해 보내고 그래서 중국 공안도 좀 긴급 지시하고 해서 이제 이 주범을 최근에 잡았는데 앞으로도 추가 수사를 이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중 공조로 잡은 그런 좀 성공적인 사례라고 볼 흔치 수 않은 있겠어요. 사례예요. 흔치 않은 예. 사례인데 네, 사실. 쉽지 예. 않은데 네. 중국까지 네. 갔다 그러면 쉽지 네, 않겠다 그렇구나. 했는데 네. 근데 알려진 것과는 최근에 알려진 것과는 좀 네. 잡기는 좀 일찍 잡았는데 아마 예. 공범들 수사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 수사를 중간에 먼저 노출을 해버리면 진행하고 있는 수사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수사 같은 경우에는 또 중간책들이 숨어버리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경찰도 굉장히 좀 뭐 잡더라도 그러니까 보안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진행해야 되고 이 범죄가 전형적으로 요새 보면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랑 닮아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단계에서 범죄 단체가 이루어지거든요. 뭐 그런 측면들이 좀 감안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몇 달이 벌써 지나가지고 네. 우리 너무 드라마틱한 한국 사회에 살다 보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어떻게 시작됐는지 네. 한번 사건 짚어볼까요? 예, 한 번씩 다시 털어봐야 됩니다. 네. 이게 발생이 4월 초였는데 이때 대치역 그리고 대치동 학원가 이런 정말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졌던 사건이었고 이게 공짜 시음 행사를 한 거예요. 집중력 강화에 되게 좋은 음료수다 하면서 이제 병에다가 메가 ADHD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리고 기억력 상승, 집중력 강화 이런 것도 있고 딱 하단에 보면은 우리 다 들으면 아는 땡땡 제약 이렇게까지 있어요. 네. 그리고 평소에도 길거리에서 뭐 우유나 이런 음료수들 시음 행사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학생들한테 막 붙잡고 야 이거 한번 먹어봐 집중력 강화에 좋아 막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한 과거에 ADHD 치료제가 수험생들 사이에서 공부 잘하는 약 이렇게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애들이 좀 익숙하기도 하고 아는 데네 아는 회사네 뭐 비타민 같은 건가 보네 하고 먹은 거예요. 먹고 갖고 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다음날 벌어집니다. 음료수 주면서 야 이거 설문조사를 해야 되니까 부모님 전화번호 좀 적고 가 이랬는데 이제 부모님들 전화가 걸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애가 먹은 게 사실은 마약이다. 그러니까 이 너애는 지금 마약 사범이 될 수 있으니 너 신고당하기 싫으면은 일단 돈을 보내. 그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스피싱 되게 그쵸. 많이 들어본 패턴이죠. 네. 좀 마약 플러스 보이스피싱이 합쳐진 범죄 형태였는데 이렇게 협박을 받은 부모들이 여러 명이 있었고 경찰에 신고만 6건 정도 들어갑니다. 네. 또 애들 먹은 애들이 한 7명, 같이 나눠 먹은 부모 1명에서 피해자 한 8명 정도 됐고 이렇게 마약을 섞은 음료니까 먹고 나서 어지럼증, 복통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검사를 해봤더니 필로폰이랑 엑스터시가 실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뭐 마약 성분이 검출이 되더라도 모르고 먹었으니까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학부모들은 굉장히 놀랐겠죠. 불안하죠. 예, 그렇죠. 불안하고 또 체질에 따라서 되게 적은 약을 먹어도 되게 위험할 수가 있고 또 뇌 기능에 아무래도 영향도 줄 수 있고요. 그래서 당시에 경찰청장이 이 사건은 테러다, 국민 안전에 대한 테러다 이렇게까지 좀 비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건 테러가 맞죠. 테러죠. 네. 테러가 맞고 사실 이때 뭐 판촉으로 나눠주는 음료수 마시지 말라고 함부로 네, 마시지 네, 말고 맞아요. 우리가 그 여행 갈 때도 그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따서 주는 음료 마시지 말라고 네. 이렇게 뭐 이런 거 함부로 받아 마시지 네, 말라 네, 얘기하는데 애들도 불러다 놓고 이제 요구르트 안 돼, 우유 네, 안 돼, 뭐 네. 사탕 이런 거 나눠주는 거 네. 절대 먹지 마라 이런 얘기 하고 그랬는데 보니까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한 네.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그 조직이 움직였는데 이 처음에 음료를 나눠줬던 건 4명이었어요. 뭐 한 20대 남성 여성이 이제 있었는데 마약 음료를 한 100병 정도를 막 이렇게 봉지에 들고 와서 막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2개씩 조도 있습니다. 너네는 강남구청역, 너네는 대치역 이렇게 해서 쫙 움직였는데 며칠 만에 이 사람들은 다 잡혔어요. 근데 잡혀서 왜 그랬냐 했더니 우리는 그냥 하루에 18만 원 받고 아르바이트 한 거다. 고액 알바한 거다. 나눠주는 예, 알바다. 나눠주는 이게 알바가 뭐가 우리는 안에 뭐 뭔지 있는지 몰라. 몰랐다. 그렇죠. 모르는 사람이 시켜서 했는데 그냥 고액 알바니까 했다. 근데 그러면은 누가 그럼 그 위에 있나 봤더니 마약 음료를 만든 사람이 있죠. 또 전화번호를 조작해서 전화를 거는 역할도 분담이 다 돼 있었습니다. 또 이 윗선이 있는데 범행을 지시한 윗선은 만나서 하질 않고 다 SNS나 비대면 방식으로 하니까 정말로 몰랐던 거예요. 보이스피싱이랑 네. 비슷한 면이 있네요. 누군지 얼굴도 모르고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약 음료도 퀵 서비스를 통해서 전달합니다. 이 나눠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얘기하는 마약의 전형적인 던지기 수법. 그러니까 이게 퀵 서비스나 택배는 사실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니까 그대로 배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 사탕이나 젤리도 먹지 마라. 근데 경찰이 막 애들 대상으로 홍보도 하고 했었죠. 네. 학교에서 그 가정통신문도 왔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먹지 문자도 말라고. 오고. 네. 궁수렁님이 테러 맞네요 하셨고 김영민님이 사회 곳곳에 파고드는 마약 하셨고 치토스님이 채팅창도 읽어줘라 하셨는데 네, 읽었습니다. 네. 테시코기님 안녕하세요. 네. 시카 매브릭님이 비대면 사회의 비대면 조직 범죄다. 이 수사하는 경찰관이랑 제가 얘기해 본 적이 있는데 중간을 잡아도 그래서 이제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서로 알고 지내는 조직이기 때문에 중간을 잡으면 윗선을 타고 올라갈 수 있었는데 최근 이제 마약 범죄는 중간을 잡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중간은 실제로 범죄인지 모르고 가담하기도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이게 문제가 최근에 청소년 10명 중에 한 명이 마약류를 경험한 적이 있다. 이거 조사 결과 보고 좀 깜짝 놀랐거든요. 이거 엄청난 조사였죠. 네네.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사실 딱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조사가 맞나 싶을 정도인데 맞아요. 왜냐하면 중고생한테 물어본 거예요. 작년에 너네 뭘 써봤니? 이걸 해봤니? 이런 유해환경 실태 조사를 했는데 펜타닐이라는 마약성 진통제를 써본 적 있니? 했더니 10%가 네 있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10%가요? 10%가 이게 마약성 진통제인데 근데 이 펜타닐이라는 거는 헤로인의 한 50배, 모르핀의 80배 정도의 중독성과 환각 그렇죠.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네. 정말 치명적인 건데 애들한테 담배 피워봤니? 했을 때는 4%인데 펜타닐 10%? 우리나라에서 담배보다 마약을 더 많이 쓴다고? 그래서 이게 여성가족부 조사였기 때문에 나왔을 때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됐었습니다. 이거 그래서 얘들아 어디서 구했니? 이 질문을 받더니 95%가 병원에서요. 이렇게 또 답을 한 거예요. 병원에서요? 네. 뭔가 이상한데? 이상하잖아요. 병원에서 정식으로? 그럼 병원에서 또 기록이 남아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우리가 아는 빅5 종합병원에서도 펜타닐 쓸 정도면은 정말 청소년 암 환자, 생명이 위험한 경우 이럴 때만 아주 제한적으로 펜타닐을 쓴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질문 아이들이 좀 잘못 이해한 것 같다. 왜냐하면 진통제라는 말이 있으니까 애들이 아스피린이나 타이레놀 같은 진통제 그런 진통제? 나 병원에서 받아봤지. 이게 문해력이랑 또 연결되네요.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펜타닐 패치는 이 펜타닐 패치는 뭔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지만, 뒤에 진통제가 있으니까 나 진통제 먹었지. 그래. 나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먹었지. 알아? 체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통제 중에서 패치로 붙이는 거면 굉장히 강력한 거거든요. 그럼요. 네네. 그래서 여가부에서도 나중에 얘기를 했어요. 좀 다음부터는 문항에다가 자세하게 설명을 써서 헷갈리지 않게 하겠다. 왜냐하면 사실 이런 거는 딱 제목을 보면 너무나 충격적인데 그냥 아주 어떻게 보면 해프닝으로 될 수 있는. 따암님이 펜타닐 10%면 조사부터 의심해봐야 될 것 같다고. 그렇죠. 이 조사 자체가. 이게 굉장히 저희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스마트하세요. 스마트하세요. 저는 이 조사 보고 한국 사회가 굉장히 달라졌다고 느낀 게 청소년 흡연율이 4.2%밖에 안 된다는 거여서 이 강력한 금연 교육의 효과가 노담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약간 마약에 대해서 하나의 실마리가 있긴 한데 우리 또 다이어트 약, 식욕 억제제 이런 것도 아이들이 또 많이 찾는데 이게 일명 나비약이라고 합니다. 이거 먹어봤니 했을 때 0.9%라는 신뢰 수치가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구했니 물어봤더니 한 20% 이상이 인터넷 통해서 구했어요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유통이 아예 복용을 하면 안 됩니다. 안 되죠. 16세 이하 안 되는 건데 인터넷으로 그만큼 손쉽게 구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좀 트렌드 너무 마른 몸매를 선호하는 트렌드가 반영된 거라서 다이어트 약 이렇게 검색하면 실제로 거래하는 것들이 바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나이나 이런 걸로도 통제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네. 김한 기자 최근에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마약 관련해서 사건 사고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너무 많은 사건들이 있어서 다 일일이 소개해드리기가 어려울 정도인데요. 제일 최근에 나온 속보는 이제 배우 유아인 씨가 미국을 여행하면서 마약을 했는데 같이 마약을 한 사람이 30만 명 정도가 구독자가 있는 유튜버였다. 그리고 최근에도 영상을 올리고 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왔고요. 또 마약에 취해서 행인을 살해하고 나는 관세음보살이 지켜줄 거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이제 징역 35년을 받는 사건도 있었고요. 저는 이 사건은 좀 충격적이었는데 군부대로 택배로 마약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비역 병장이 이걸 시켰다고 하는데 그래서 일과 중에 일과 시간 후에 부대원들과 같이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지금 구속 기소가 된 사건이 있었고요. 이 사건을 보면 이게 이제 택배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다라고 보면 어디에도 사실 갈 수 있다. 군부대에도 갈 수 있다.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지금 현재 마약 유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뭐 비키니 차림 여성들이 갑자기 파출소에 난입해서 맞아요. 네네. 그 영상 보셨을 텐데요. 뭐 굉장히 기괴한 행동들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 한 축제에서 그 마약을 복용하고 온 사람들이었고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많고 예전에는 이제 이런 이제 소위 말해서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은 파출소에서 폭행이나 이런 것 때문에 경찰들이 긴장을 했는데 요새는 언제 마약 사범이 올지 모른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좀 뭐 그 한 여성이 기괴한 행동을 난 팔이 없다. 뭐 이런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도 그 파출소 CCTV로 보셨을 텐데 뭐 그런 일들이 지금 굉장히 뭐 많아지고 잦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가 한때는 마약 청정국이었는데 네.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느냐. 그러니까요. 도대체 뭐가 달라졌길래 네. 이렇게 마약에 손을 대는 사람이 많아졌을까? 이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 마약 청정국이 기준이 있거든요. 인구 10만 명당 연간 마약 사범이 20명 이하면은 마약 청정국인데 우리는 이미 이 기준을 7년 전에 초과하면서 이 마약 청정국 지위를 아예 잃어버렸습니다. 7년 전에 이미 예. 마약 청정국은 이제 더 그때부터 이상 이미 아닌 거예요. 아니군요. 심지어 지금 저 마약 유통량 같은 거 보면은 마약 공화국이나 마약 주 소비국으로 불러야 되는 수준인 게 이제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만 작년에 한 700건이고 한 600kg 어친데 이게 적발된 것만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왔냐? 뭐 국제 우편이 60% 굉장히 많고 특송 화물 아니면 우리 보디패커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직접 뭐 삼켜서 옮긴다든지 이런 것도 한 10%가 넘는데 이게 국내 마약 시장 규모가 이렇게 커지니까 또 국제 마약 조직에서도 우리 한국이 주요 시장인데 괜찮은데 하면서 마약의 어떤 주요 이제 유통 경로로 이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거쳐서 미국, 태국, 라오스, 중국 이렇게 건너가는 마약도 중간 경유지처럼. 네, 경유지처럼 쓰는 거죠. 국제 유통 경유지로 이렇게 악용이 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봐도 10대 마약 사범 이런 사건이 지금 점점 너무나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마약 청정국은 정말 이제 잊어버려야 되는 그런 이제 지위가 됐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잠깐도 언급했지만 젊은 것도 아니고 이제 네. 어린 마약 맞아요. 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이게 시대적으로 보면 한 10년 전만 해도 마약 사범 딱 잡아놓고 나이를 보면은 40대가 한 절반 정도로 제일 많았어요. 근데 2021년에 20대가 1위로 올라섭니다. 그래서 이제 20대가 한 10년 만에 국내 마약 범죄 주류인 아주 젊은 층이 이렇게 유입이 됐고요. 근데 10대는 지금 이 어떤 상승세를 보면은 실태가 더합니다. 작년에 적발된 청소년 마약 사범이 481명. 근데 이게 숫자만 보면 많아 보이지 않지만 네. 불과 5년 만에 300%가 급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몇 대가 이제 늘어났는데 이게 전체 마약 사범은 30% 정도 늘어났는데 10대는 300%, 그러니까 10배 이상 폭증을 했고 아이들의 입장에서 어떠냐면은 사실은 이제 필로폰 1회 투약분이 거의 피자 한 판 값? 그러니까 몇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거예요. 텔레그램 이런 데서. 그리고 애들이 뭐 SNS나 다크웹 이런 것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사는 게 쉬운 거죠. 뭐 랜덤 채팅 앱 이런 데서도 성인들이 접근을 해서 마약을 이제 공짜로 처음에는 나눠주면서 마치 영업처럼 아까 이제 마약 음료처럼 공짜로 나눠주면서 학교 친구, 동네 친구들 같이 해봐 하면서 다 같이 또 그 또래 집단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점점 중독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10대 마약 사범이 아직은 뭐 전체에서 보면은 뭐 2, 3% 이렇게 적지만 문제는 마약은 암수 범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살인, 강도, 강간 이런 거는 바로 이제 적발이 되잖아요. 네. 근데 마약은 아주 오랜 기간 이렇게 물밑에서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어도 잘 모르는 대표적인 암수 범죄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는 훨씬 많은 건수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김한 기자, 마약 거래 관련해서 취재한 경험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2019년도인데요. 뭐 지금이랑 거의 같은 양상입니다. 그때 저희가 이제 텔레그램에서 이제 이런 성착취 관련된 것들을 취재를 하다가 당시에 이제 마약 거래 방들을 확인을 했었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렇게 손쉽고 가격이 싸구나. 그리고 그 마약 거래방들이 어떤 식이냐면 소량을 배송을 해주는데 그거를 실시간으로 배송이 완료됐다는 걸 인증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방에 저희가 취재했을 때 한 방에는 한 300명 이상 정도 있었고 한 방은 한 100명 정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반신반의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마약 거래가 되는 건가? 내가 마약을 받을 수 있는 건가? 호기심으로 들어온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 과정에서 뭔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마약 주문을 받고 마약 배달을 해주는 거를 다 실시간으로 이제 과정을 인증을 해주니까 그 방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쨌든 관심이 있으니까 그 방이 이제 그때도 그게 비밀 채팅방이었는데 모여들었을 텐데 이게 믿을 수 있다. 실제로 그러니까 뭐 이게 믿을 수 있다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거래가 이루어진다. 예. 살 수 있다. 네, 그거를 확인했는데 그때 저희가 확인했던 가격이 뭐 떨이라고 거기서는 불렀었는데 이제 대마초겠죠. 1g당 18만 원.
그리고 그다음에 LSD 당시에 이제 LSD 가장 큰 문제였는데 이게 이제 한 탭에 15만 원. 그러니까 이게 청소년이나 10대가 늘어난다고 했는데 이게 뭐 작은 돈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몇백만 원이 필요하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방에 입장만 가능하면 별다른 허들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아이작스 백장님이 암수 범죄가 모임하셨는데 알려지지 않는 범죄.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드러나지 않는 범죄. 드러나지 네. 않는 범죄를 암수 범죄라고 하고요. 이게 청풍랑자님이 아이들한테 마약이 가정을 망치고 자살로 간다고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호기심이 뭔가를 망친다는 생각이 듣고 생각보다 접근성이 너무 좋다는 맞아요. 것도 그게 문제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도고 어쨌든 비대면으로 뭐 채팅방에서 네. 주문을 하더라도 어쨌든 물건을 받으려면 만나야 되잖아요. 네, 그때나 지금이나 방식이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방식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마약이 젊은 층에서 늘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게 이제 선드랍 방식이라고 부르는데 두 가지입니다. 크게 하나는 현금 인출기 주변에 물건을 드랍해 놓습니다. 그럼 돈 가서 돈을 입금하고 바로 물건을 찾아가는 방식이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방식은 뭐 영화에도 많이 나오지만 지하철에 있는 이제 말하자면 그런 거치대를 이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몇 번에 하고 비밀번호 이제 설정을 해놓고 돈이 입금된 걸 확인하면 비밀번호를 이제 알려주는 방식인데, 그러니까 이 방식으로 해서 당시에 저희가 취재했던 방에서도 전국 배송이 다 가능했습니다.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면 서울이 아닌 지역에 있다고 하더라도 반나절이면 마약을 받아볼 수 있었고, 또 그거를 또 그 방에서 방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요. 우리는 뭐 전국 어디든 반나절 만에 다 가져다 줄 수 있다. 뭐 그런데 이제 거기서 판매하는 약도 거기가 이제 정해진 가격대가 있는, 아예 그냥 무슨 물건 구매하듯이 가격대가 있는 약도 쇼핑몰에 그냥 그런 것처럼. 네네 있었고, 거기에 없는 약도 다 구해줄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별도의 채팅방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거래를 하는 뭐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던 거를 저희가 취재를 했었습니다. 당시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저희는 깜짝 놀래갖고 신고도 하고 취재한 자료도 다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좀 잡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경찰도 당시에 뭐 입장을 밝히긴 했었어요. 이게 이제 그 당시 2019년도에는 약간 신종 수법이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수사를 진행하겠다, 뭐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3, 4년이 흘러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방들이 지금은 뭐 몇 개인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을 텐데, 그 당시의 느낌은 약간 이거를 다 어떻게 잡냐 우리가 뭐 이런 이제 약간 뭐 그런 말을 대놓고 하진 않았지만 그런 뉘앙스도 있었는데, 그 어떤 좀 약간 안일했던 대처 이가 지금 이제 우후죽순 이런 방들 마약 유통을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도 좀 듭니다. 최근에도 비슷한 유익 경로가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2023년 현재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더 이제 확장되면 확대 재생산이 된 것 같은데 범죄 수법도 정말 많이 진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실제로 저희 이제 MBC 사회팀에서도 직접 마약 거래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서 이제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는데, 저도 보고 너무 편리하다. 이게 그 사는 입장에서. 왜냐하면 일단은 다들 불신해갖고 정말 거래를 할까 싶은데 일단 거래 내역 같은 게 막 1000건 넘게 올라와 있고 사진도 쫙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어디든지 간다와 단속 피하는 법 이런 것까지 다 이제 노하우가 있어요. 게시글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반 카페나 이런 중고거래 마켓에서 일어날 일이 똑같이 일어나고 다만 그 대상만 마약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증 사진도 이제 어디다, 장소가 어디냐면은 어느 빌라 안에 소화전 안, 아니면 소화기 뒤편에다가 이제 마약 이렇게 넣어놨다. 이걸 딱 인증사진을 보내주기 때문에 그거 보고 찾아가서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뭐 마트 전단지 속에서도 숨기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거 거래하는 남성을 만나봤는데 30분이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방법은 또 지하철역 예를 들어 3층 화장실에 세면대 밑, 아니면 뭐 장애인 화장실 잘 안 가잖아요. 거기 변기 뒤에 이렇게 붙여놨어. 이렇게 하면은 너 바로 찾아가면 돼. 그러니까 너무 이제 가서 찾아오기 쉬우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3월달에 이제 14살짜리 애가 이런 식으로 텔레그램에서 필로폰을 이제 구매를 해서 투약을 하고 이제 이게 적발이 됐죠. 그러니까 한 대여섯 시간 거의 당근마켓 비슷하게 바로바로 마약을 배달받아가지고 투약할 수 있는 좀 그런 시대가 지금 사실 돼버린 거죠, 이미 좀. 뭐 IT 강국의 이면이라고 해야 네, 되나. 네. 이 비대면 거래가 예. 너무도 일상화가 되면서 벌어지는 그런 상황 같은데, 지금 마약을 복용했을 때 네.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일단 마약 복용에 있어서 처벌에서 핵심적인 건 이제 고의성이에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그냥 아까 전에 이제 학원가에서 마약을 먹은 아이들은 사실 적발돼도 처벌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약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먹은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어떻게 악용됐냐면 마약 사범들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나 이거 담배인 줄 알았는데 나 술인 줄 알고 그냥 먹었다. 이렇게 다이어트 얘기를 약이었다. 뭐 이런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 수사하는 경찰들 얘기를 들어보면 현장에서 잡아요. 현장에서 잡아서 막 주머니에서 나와요. 그래도 네 주머니에 있었잖아 이러면 이게 왜 여기 있지?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몸에서 마약 성분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조건 나는 안 했다, 몰랐다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처벌하기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 현장에서는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누군가 마약을 의도적으로 먹일 수도 있잖아요. 아까 뭐 지금 네. 학원가에서 대치도 네. 마약 음료 사건 때도 그랬지만 그건 무조건 처벌합니다. 먹인 사람은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대부분 다른 범죄 의도와 겹쳐져 있는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공부방을 운영하던 사람이 2020년에 한 학생한테 이거 비타민이야 이러면서 이제 졸피덴이 들어있는 알약을 줬습니다. 물이랑 같이. 근데 이제 학생은 당연히 이제 공부방 운영하시는 분 어른이 준 거니까 먹었죠. 근데 이게 이제 이 학생이 쓰러졌습니다.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약간 정신 잃은 거죠. 이때 이제 추행을 시도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다른 학생들한테도 마찬가지 수법으로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던 것도 후에 밝혀졌고 네. 이분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뒤에 집행유예가 달려 있는 게 네, 진짜 굉장히 좀 교도소에 들어가지 않는 아니, 거잖아요. 굉장히 당장. 의도가 불순한 게 너무도 보이는데도 네. 근데 이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내려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실제로 대법원이 발간한 사법연관 보면 마약 사범의 실형 선고 비율이 2020년에는 53.7, 2021년에는 50.6%, 2022년에는 48.1%로 감소하는 추세예요. 실형을 선고하는. 그러니까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반대로 2020년에 36.3, 2021년에 38.1, 2022년에는 39.8%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마약을 투약을 하더라도 그 마약 사범들이 늘 갖고 있는 이제 말하자면 자기 환상이 있어요. 뭐냐면 난 초범이니까 집행유예를 받는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실제로 현장에서 대부분 변호사 쓰고 뭐 이렇게 하면 초범인 경우에는 그걸 이제 양형 감형 사유로 봐서 집행유예를 주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양형을 강화해야 된다. 이 목소리는 꾸준히 나와요. 근데 다만 이게 이제 또 갈립니다. 그러니까 마약을 단순 소지하거나 투약했을 때 다른 범죄를 아직 일으키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 몸을 파괴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이제 강하게 처벌하는 게 맞느냐, 또 이런 지적도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이 다른 범죄로 넘어가는 어떤 관문이 된다라는 측면,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우리 양형이 너무 낮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미국에서 20년 받을 게 한국에서는 집행유예 나온다, 뭐 이런 네. 얘기 대표적으로 하는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좀 그런 부분은 필요해 보입니다. 이인목님이 마약 장사는 엄하게 처벌하고 마약 투약 사범은 치료를 선행하고 격리를 해야 한다라는 얘기도 정확한 하셨고 말씀이십니다. 역풍이다님이 마약 중독자들의 재활을 돕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 김영미님은 처벌이 가벼우니 마약 사범 늘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또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건 네. 맞지만 초범이니까 난 지휘받을 거야 이런 식의 마인드가 있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했던 사건이죠. 지난해 10월 유명 작곡가 돈 스파이크가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체포가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뭐 한국 사회에 좀 마약에 대한 각성 이런 게 퍼지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이분이 굉장히 상습적으로 투약을 했다라는 게 확인이 됐는데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받았어요. 그러니까 네.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같은 결과 나올 것으로 법조계 다수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초범이고 어쨌든 뭐 나 반성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주는 관행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인데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약을 단순 소지하거나 정말 이제 뭐 그랬던 경우에는 이 그 치료라든지 아니면 재활로 가는 어떤 길을 열더라도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유통 그리고 상습 투약 뭐 이런 부분들에는 중형을 내리는 좀 이런 투트랙으로 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형 기준 늘 양형 기준 저희가 얘기하는데 네. 양형 기준 면에서도 국민들의 눈높이 내지 이게 사회적으로 어떤 파급 효과가 있는지 좀 봐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유한 씨나 돈 스파이크 이런 분들은 워낙에 이제 유명하고 매체에도 많이 등장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마약을 했다라는 거는 사실 아이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이게 단순 투약으로만 볼 수 없는 그런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디어에서도 뭐 맛있는 음식이면 뭐 마약 떡볶이다 이런 식의 아, 표현을 쓰는데 그게 그쵸. 아이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도 좀 다르게 순화해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마약을 희화해서는 안 되는 너무 단계에 우리가 친숙해져 또 버리죠. 네. 와 있는 상황이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